안녕하세요. 강사들의 방송 강사TV의 박윤진, 박정아입니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남자 강사에 대한 이야기 2탄입니다. 네. 지난번 남자 강사에 대해 이야기해주신 내용을 좀 바탕으로 남자 강사의 강의 분야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요. 바로 렉처테인먼트의 명재관 대표님 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바론 렉처테인먼트 대표 언밸런스 명쌤 명재관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가 또 남자 강사예요. 네. 지난번 양성평등 얘기까지 나왔는데요. 네. 남자 강사라서 요 강의 분야는 조금 약점이고 요 강의 분야는 좀 강점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궁금했어요. 맞아요. 저도 100% 공감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분명히 강의 분야마다 남자 강사라서 혹은 여자 강사라서 강점이 되기도 약점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오늘 사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제 경험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100% 정답은 절대 아니겠지만 혹시나 강사를 준비하면서 저럴 수도 있구나 상식 정도로 느껴주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강의 분야 중에 서비스 교육, CS 교육이 되게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그 분야에서 남자 강사로 살아남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네, 있거든요. 저도 서비스 강사 양성과정 출신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갖고 있는 자격증들이 그런 분야였고요. 네. 보이스 트레이너, 스피치 강사로 먼저 시작을 하긴 했지만 서비스 강의 쪽으로 진입하기 좀 더 수월해지더라고요. 맞아요. 정말 조금 쉽지 않았고요. 아무래도 여성분들을 원하는 경우가 네. 있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비교적 이 서비스 쪽이라고 하면 남자분들이 많이 드물게 되는 게 기본적으로 서비스업에 여성분들이 조금 더 많이 종사하다 보니까 이 종사하시던 분들이 자신의 역량을 조금 더 펼치기 위해서 강사가 되는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서비스 강사 양성 과정을 하게 되면 청중들의 비율 역시도 뭐 8대2, 9대1까지 남성분들 보기가 정말 드물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우리 마트 가서 장 보고 계산할 때 캐셔 맞아. 언니만 봤어요. 오빠 못 봤어요. 그쵸, 맞습니다. 네. 저희 강사TV 구독자 부산에서 되게 유명하신 남자 강사님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예전에 한번 엄청 심하게 짜증을 낸 적이 있었어요. 왜요? 그러니까 CS 강의 의뢰가 들어왔는데 남자 강사인 걸 알고 그 기업에서 취소를 한 거예요. 그 남자 강사가 왜 CS 교육을 못할 거라는 편견이 있느냐 이러고 뭐 열받아가지고 페이스북에다 그거 아무래도 강의 성격상, 강의의 분위기상 여성분들이 조금 더 강점을 발휘하는 것 같아요. 일단 서비스하면 떠올리는 게 상냥하다, 맞아. 친절하다 이런 분위기다 보니까 그런 분위기의 강의가 많이 유도가 되고 그러면 비교적 남성의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단어들은 약간 강하고 세고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불과 우리나라의 이런 이제 평등이 된 지가 몇 년 안 됐잖아요. 네. 거기에서 나오는 선입견 편견 이런 게 존재하는 것 같고요. 실제로 서비스 강의 관련 공고만 보더라도 여자 강사를 우대한다던가 혹은 여자 강사를 원한다고 오히려 이렇게 써놓는 경우도 맞아요. 존재하더라고요. 와, 큰일 날 걸. 그렇게 성별 기재해놓으면은. 기자 못하게 돼요. 이런 CS 분야 이외에도 남자 강사님들이 찾아보기 드물었던 분야가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경험했을 때는 이미지 메이킹 교육이 네. 아마 대표적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파생되는 퍼스널 컬러라던가 이런 교육들이 남자 강사분들이 아무래도 적은 분야가 아닐까 생각되는 것 같아요. 근데 남자분들의 이미지 메이킹도 네. 여성분을 선호하시나요? 비교적 남성분들이 많은 교육 같은 경우에는 남자를 찾아서 원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 남자 강사 찾기가 워낙 쉽지 않으니까 않죠. 저거 네. 맞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베이직한 이미지 메이킹 교육은 하기 때문에 용목장. 보험 관련 쪽이라든지 용역장이라든지 최근에는 소방공무원들 이런 경우에는 남성들을 원하긴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 여성 강사님들을 원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사실 메이크업 우리도 받고 막 이러잖아요. 남자분보다 여자분이 훨씬 더 많이 오시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쓰는 용어들이 아무래도 남자분들이 공부한다고 해도 다르잖아요. 맞아요. 뭐 이렇게 잘 먹는다든가 뭐 이런 걸 표현하는 단어들이 그렇죠. 퍼스널 컬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메이크업이라든지 뭐 헤어 컬러, 의상 컬러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비교적 남성분들은 거기에 대한 관심, 그러니까 미적 관심이 조금 더 떨어지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고 비교적 그러다 보니까 여성분들이 해줄 수 있는 얘기들이 조금 더 많지 않나. 거기에 따라서 아무래도 남성 강사님들을 찾는 비중이 조금 더 드물지 않았나. 그러면 특정 분야의 여성 강사를 선호한다는 것이 남자 강사님으로서 되게 좀 불편하게 느껴질 것 같은데 어떠세요? 물론 아니라고 한다면 그건 거짓말일 것 같아요. 그런데 비교적 여성 강사님들이 많이 선호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이지 반대로 이런 강의 분야를 남자 강사로서 전문적으로 해내게 되면 오히려 희소성이 생기면서 강점이 생기는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 한 가지 예로 말씀드리면 제 선배 강사님이 중국의
강의를 갔던 적이 있거든요. 이미지 메이킹 교육이었어요. 퍼스널 컬러 교육 뭐 이런 걸 한꺼번에 하는 거였죠. 남자분이요? 네네네. 근데 그쪽에서 원했던 건 중국의 대형 백화점이었는데 그 중에 한 브랜드에서 고객들이 오게 되면 퍼스널 컬러 진단을 해주고 그들에게 맞는 의상을 조금 더 추천해주고 뭐 이런 것들을 쭉 한꺼번에 해줘야 되는 거였어요. 네. 그런데 그쪽에서 남자 강사가 있느냐라고 오퍼가 들어왔었고 실제로 이제 그런 걸 할 수 있는 제 선배 강사님이 있다 보니까 채택이 되게 됐고 네. 실제로 갔었을 때는 이제 오히려 희소성 있는 남자 강사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해주는 전문성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평가가 좋았고요. 백화점에 현수막뿐만 아니라 등신대라고 하나요? 네네네. 그것까지 배치해 놓을 정도로 마치 연예인 온 듯이 이런 대우를 받는 경우도 봤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남성 정장 브랜드나 남성 구두 매장에 가면 남자 직원들이 많잖아요. 그쵸, 맞습니다.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실제 돈을 긁는 사람은 엄마들이고 아. 아빠들 예, 그러기 때문에 남자가 가서 컨설팅을 해주면 남자도 좋아하고 그 옆에 있는 와이프도 되게 결제하는. 좋아하는 그렇게 그런 될수 효과도 있겠네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남자 강사기 때문에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 있을까요? 먼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청중분들 중에서 남성분들이 많은 경우에 남자 강사를 선호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남성이 많은데 남성 강사를 선호한다고요? 교육 담당자들 입장에서는 컨트롤해서 뭔가 성과를 내야 되잖아요. 강하게 압박하고 뭐 체벌까지는 아니겠지만 진짜 압박을 해도 괜찮으니까 더 손바닥 내! 잘못했어. 네. 넌 학생이구나 선생님. 스킬 교육, 직접적인 코칭이 필요하다 이렇게 됐었을 때는 남성분들이 조금 더 강점을 얻을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아까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왜 우리 이미지 메이킹에 남자 강사가 많이 없어가지고 남자로서 오히려 희소성이 생겼다고 했던 것처럼 제가 비주얼 PPT가 스킬이잖아요. 그쵸. 근데 남자 강사가 많은데 여자 강사가 드물었던 거죠. 그것 때문에 사실 저의 강점이 되기도 했어요. 컴퓨터를 다닌다는 네, 거 맞아요. 비교적 남성들이 잘하겠지라는 많아요, 게 있는데 남자들이. 그런 희소성이 또 여성 청중분들한테 네, 더 장점으로 그런 것 다가갈 같아요. 수 있을 것 같고요. 리더십 분야, 논리적 커뮤니케이션 이런 거는 뭔가 이상하게 남자들이 더 잘할 것 문제 같은 해결. 문제 해결 강의 뭔가 되게 이성적이고 이런 논리적으로 뭔가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 거는 좀 남자분들이 좀 좋지 않을까. 네, 맞아요. 그런 그래서 생각이 드네요. 우리가 흔히 선입견 편견 갖지 말라고 얘기하지만 맞아. 있기는 한 것 있을 같고요. 것 같아요. 네, 거기에 대한 기대치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건 제가 최근에 많이 느끼고 있는 건데 미스터 트롯 보시나요? 네, 봤죠. 장민호 씨가 얘기했던 걸 들으면서 이게 없을 수는 없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됐던 게 있는데 장민호 씨가 그 라디오스타에 나와서 했었던 얘기였어요. 아이돌을 하다가 그만두고 나서 이렇게 트롯을 하게 됐었을 때 수염도 기르고 염색도 하고 막 자기 나름대로 멋있다고 해서 공연을 했었는데 한 어머님이 와서 컨셉트에 대해서 지적을 하더래요. 이 얘기를 들었는데 어머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래요. 이 어머님들은 집에 없는 걸 원해요. 그러니까 좀 바꿔보세요 라고 했다는 거죠. 우리 남편과 같은 사람은 원치 않아요. 예, 맞아요. 정확히 그런 포인트였던 거죠. 그러니까 수염 덥수룩해서 약간 그런 느낌을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그 말을 듣고 뭔가 느낌이 빡 오더래요. 그래서 그 이후로 2대8 가르마에 수염도 깔끔하게 밀고 수트에 넥타이까지 깔끔하게 하면서 이렇게 강의를 했었다. 공연을 했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팬들이 늘어났대요. 이 내 컨셉트를 잡는 거 분명히 중요하긴 한데 아무래도 뭐 성별도 될 수 있을 거고요. 혹은 강의 스타일에 대해서 이 교육 담당자나 청중이 무엇을 원하는지는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확실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들의 원하는 이미지가 되어야 되는 것도 우리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강의 분야도 중요하지만 컨셉을 잘 잡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 아는 강사님은 정리 컨설턴트 아시죠? 네네. 남자를 선호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우리 집을 정리할 건데 남자가 와서 여자의 그런 속옷 서랍을 뒤지고 여자분들의 살림을 만지고 이게 너무 엄마들이 거부 반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사무실? 사무실에 서류 정리, 폴더 정리, 인간관계 정리 전략이 굉장히 좋네요. 네. 그리고 이제 스마트 워크 이쪽으로 딱 틀으니까 굉장히 이슈가 되신 그런 강사님도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정리 분야는 똑같지만 컨셉을 조금 다르게 가신 되게 성공 케이스 중에 하나예요. 그러네요. 오늘은 좀 남자 강사로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강의 분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요. 약점도 강점으로 만들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 강점은 약점으로 하락할 수도 있는 상황들도 발생하는 게 아닌가. 바라보는 눈을 키우는 우리 강사님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다음번에는 좀 리더십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제가 녹여드릴 수 있게
한다면 네. 얼마든지요. 네. 네, 기대됩니다. 다음에 그러면 리더십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성 네, 콘텐츠를 좀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